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종목은 DY파워고요. 첫 번째 일단 인프라 사업이니까 인프라에 관한 시선들을 좀 봐야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할 수 있을지가 몰라요. 이게 살짝 미스테리하긴 하지만 결국엔 재건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뭐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인프라 투자가 올라올 거냐? 이건 저는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일단은 2020년, 21년, 22년에 중국이 셧다운 되어가지고, 인프라 수요가 다 이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굴삭기도 안 팔리기도 했고, 이렇게 투자를 보면은, 맨 인프라 있죠? 인프라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이제 그죠? 리오프닝이래. 이 제로 코로나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심지어 미중 갈등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에는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좀 부양할 필요가 있어요. 경기 부양에 제일 좋은 게 또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그 중국 양회가 있잖아요. 그때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에 좀 이제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다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근데 중국 하면 또 이제 단점이 하나 있죠? 중국에 뭐가 망했다? 부동산이 망했다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 재고가 되게 쌓여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GDP의 25%나 차지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부양될 거냐에 대한 걱정을 다들 하고 있는데, 최근들에 이제 보시면은 진성 TC의 주가 흐름이라던가 대창 반도하는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얘네들 근데 인프라 사업이 있는데 왜 하필 DY파워가 이제 되게 지지부진하게 내려가고 있냐.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재고에 대한 부담이 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담이 될 수가 있냐 하면은 중국도 열심히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양에 대한 대책을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맨 밑에를 보시면 이제 이게 우려하시는 거죠. 중국 주택시장의 버블이 그만둘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망할 것이다. 의견이 있는 반면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부동산 부양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출 금리도 좀 낮춰주고 열심히 하는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거는 재작년이었나? 있던 헝다 사태였죠. 거기서 해가 두렵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결국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도 부양을 하면은 시민들의 그것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의 이제 가티샤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이래. 인프라 투자를 되게 할 거라는 그게 있어요. 선 몇 조짜리인데 이것도 살짝 문제가 있는 게 얘네가 2015년인가 6년부터 계속해서 한다고 말을 해왔는데 생각을 많이 안 했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해시키고. 하지만 이제 인도가 중국 이후에 그 세계의 공장이 될 거다라는 그게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한다면은 공장도 지어야 되지만 공장에서 만든 걸 옮겨야 될 도로, 향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네도 인프라 투자를 올해 당장 한다 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어차피 다가와야 될 미래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제 튀르키예도 이제 재건이 필요할 테고 네옴시티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어차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만 엄청 많다. 일단 첫 번째 그거였고요. 쭉 보시면은 이게 굴삭기의 중국 내수 판매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DY파워라는 회사가 유압실린더라는 걸 파는 회사인데 이 유압실린더라는 건 이제 굴삭기의 근육 같은 걸 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굴삭기 매출 비중이 얘네가 65%가 나가는데 그럼 굴삭기가 많이 팔리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에 이제 21년 여기서 쭉 많이 팔았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고 22년에 되게 지지부진했죠. 그리고 이 굴삭기 수요가 특성상 1분기에 되게 몰렸다가 2분기에 이제 열심히 공사 때리고 이제 3분기 조금 올랐다가 3분기가 진짜 망했다가 4분기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계절성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게 이제 중국 내부 업체들의 그 점유율 상승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DY파워라는 기업은 중국에 있는 기업, 로컬 업체들한테는 이제 현금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로컬 업체에 제일 잘하는 얘가 이제 삼일중공이라고 삼이라는 애예요. 근데 DY파워는 이제 현대무한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가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삼일중공의 시장 점유율 추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현대무한인프라코어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죽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얘네들 이제 졸라 못 파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일단은 판매 대수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판매 대수로 판단을 했다는 거는 이 산이라는 데랑 현대건설기계나 저희나라 업체들이랑 하는 게 달라요. 이 산이라는 데는 되게 좀 소형 공사기들을 하거든요. 그 소형 공사기라는 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 도심 안에서 공사할 때 있잖아요. 도심 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내가 막 탱크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형. 근데 소형은 많이 팔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고, 사실상 이 인프라, 도로 향후에 필요한 거는 다 중대형 굴삭기란 말이에요. 그럼 중대형 굴삭기 업체들은 다 이제 중국 안에 있는 외자 업체들, 캐터필러, 현대두산, 인프라코 이런 애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얘네가 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얘네한테 납품하고 있는 DY파워가 볼 확률도 꽤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얘네의 주가가 왜 지지부진한가? 결국에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잖아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인프라 투자 수혜를 얘네가 볼 것이고, 하지만 다른 게 다 오른 와중에 DY파워가 안 올랐는데 그 이유를 찾아내서 얘네가 이번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은 되게 높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아이디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일단 얘네가 지지부진한 두 번째 이유, 이번에 DY파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이렇게 작살이난 두 번째 이유가 반주가 상승이에요. 이 세 개가 얘네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그들인데 반주가만 2배가 올랐거든요. 진성TC나 이제 대청만주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판가 연동을 즉각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는데 왜 DY파워는 그걸 못했냐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주담 통화를 또 해봤어요. 그렇게 거기서 말한 거는 이 DY파워랑 원자재 업체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셋이서 이렇게 만약에 원자재가 올랐어. 그럼 이제 얘가 즉각적인 판매가 연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셋이서 약간 고통을 좀 분담하자 라는 느낌으로 만약에 올해는 DY파워가 맞았어. 그러면 이제 또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새롭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건설기계 이해를 한번 맞아주라. 이제 또 얘네가 말했으니까 원자재 애들이 좀 원래 좀 올랐지만 우리가 좀 싸게 팔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려막기 라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실적이 안 좋았던 DY파워 입장에서는 작년 실적이 안 좋았던 DY파워 입장에서는 이번 연도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을 확률이 높다. 근데 DY파워 애들은 가이던스를 이번에 얘네가 전망 실적을 내는 게 4,300억에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300억이 날 거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성장한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번 연도 매출이 4,1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인프라 투자가 되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매출을 잡은 건 얘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얘네 자회사들이에요. 동양 메카트로닉스는 이제 중국을 담당하는 곳이고 DY파워 인디아는 그냥 뭐 인도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보시면은 이게 그 작년 매출이고 이게 재작년 매출 이게 작년 매출인데 보시면 인도는 딱히 변하지 않았는데 이 동양 메카트로닉스 중국을 담당하는 데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지역별 매출인데 다른 데는 다 그들인데 중국만 반토막이 났잖아요. 얘네 입장에서 얘네가 말하는 거는 2022년에 얘네가 20년, 21년에 정권이 세계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건설기계사들이 굴삭기를 되게 많이 만들어서 그때 실적이 좋았지만 사실 22년에 코로나가 은근히 안 끝나면서 굴삭기가 덜 팔렸고 건설기계들이 가지고 있던 굴삭기 재고를 22년에 털었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이렇게 꺾인 거다. 왜냐면 얘네는 굴삭기가 많이 팔리는 거가 굴삭기를 많이 만들면 좋은 회사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진성TC나 대청만주 같은 경우도 얘네처럼 약간 줄을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얘네만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또 해봤어요. 대청만주한테. 이제 그 책에서 말한 게 이게 DY파워 쪽의 입장이고 쭉 보시면은 네,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 20년, 21년이 부품업체한테 훨씬 좋았다고 말하는데 22년에 매출이 오른 이유는 얘네는 이제 판가 인덱이 돼가지고 30% 40%의 굴삭기를 더 판매했는데 이거 매출로만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굴삭기 판매 대수로만 보면은 22년이 더 줄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굴삭기 판매 대수가 줄었고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23년 시점부터는 상대적으로 굴삭기를 많이 만들어야 할 테고 그러면 얘네의 유압 실린더가 더 들어갈 테고 그리고 유압 실린더라는 것도 이제 한 번 쓰면 끝인 제품이 아니라 교체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요가 나올 거다. 라는 게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무한히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두 가지 가정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가 이제 발목에서 이 어른분의 조언인데 이제 발목에서도 어깨에 파는 시점 즉 발목임을 예상해서 그냥 밸류에이션을 안 해도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이제 얘네가 더 내려갈 만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뭐 무릎 정도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평균을 내서 밸류에이션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아까 매출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한국 지역은 뭐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저희는 뭐 인프라 투자를 할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얘네가 새롭게 전선을 깔고 뭔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매출이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그대로라고 예측을 하시고 일본도 그대로 그리고 핵심적인 중국이 이 시점에서의 반만 이 사이에 반만 올라온다고 해도 딱 이게는 제가 볼 때 다음 양회를 따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6천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는 그냥 제가 볼 때 그대로일 것 같은 게 얘네가 말을 하는 게 인도의 매출은 얘네가 항상 한 번 해놓고 말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진짜 폭발적인 인프라를 막 때리는 게 보이고 그게 들어온다 하면은 증거를 할 거여서 얘네 인도 총 캐파가 이게 2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55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늘어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증가가 아니라 라는 가정하에서 이거와 이거만 더하면은 제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그래도 2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라는 밸류에이션이 나왔습니다. 네.